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공천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역구 지금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틀은 웬만큼 다 잡힌 상태입니다. 지역구 이제 공천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잘했나? 그래서 누가 더 이길 가능성이, 어느 쪽이 더 이길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양쪽의 틀은 다 잡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물갈이가 이제 중심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현실적인 공천을 했습니다. 정권 위주의 정권을 이제 지키기 위한 이런 공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공천을 잘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 당연할 겁니다. 지금 전국은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어느 쪽도 좀 유리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권에 대한 좀 민심이 좀 아무래도 이반이 되는 상태에서 야당이 좀 유리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대로 가면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왜 이런 일이 나왔는지 한번 공천 과정을 한번 보자면 양당 공천 한번 간단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변화가 많았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이 칼을 좀 세게 휘둘렀죠. 물갈이 많이 했습니다. 사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컷오프 많이 했고 새로운 사람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다만 좀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 전현직 컷오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갔느냐. 좀 너무 통합 과정에서 들어온 사람들만 배려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현직 의원들 컷오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을 이제 정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 이제 돌려막기를 하는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이게 과거 총선에선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울산에 있던 정몽준 의원을 서울로 데려온다던가 이런 자객공천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여기서 잘 있던 의원을 컷오프해서 다른 지역구에 보낸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사실 좀 예의가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이 물갈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고 좀 더 후유증이 있을 것이 아닌가 좀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굉장히 예측 가능한 공천을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친문 계열, 86그룹 이런 분들이 어김없이 공천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86그룹 이제 80년대 학번이면서 60년대생 지금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분들이 다 그냥 단독 공천 받았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 우원식 의원,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이 다 그냥 자기 지역구에서 경쟁이나 경선 없이 그대로 공천을 다 받았고요. 또 청와대 출신 윤건영 전 실장, 고민정 전 대변인 이런 분들도 그냥 전략 공천 다 단독으로 받았죠. 그리고 물론 현직 의원들 컷오프가 꽤 됐습니다. 근데 이 컷오프 된 분들의 또 상당수가 다 비문 계열입니다. 비문재인 계열. 이러다 보니까 친문, 86 이런 분들만 살아남았다. 이런 약간의 비난도 있는데 사실 그만큼 당내에서는 후유증이나 이런 비난이나 반발이 사실 별로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통합당은 변화의 폭은 매우 크지만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민주당은 후유증은 덜하고 뭉쳐서 잘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새로움이 없고 국민에게 좀 다가갈 만한 그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누가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잘했고 누가 총선에서 유리할지 한번 보자면 국민 정서에는 사실 좀 물갈이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정치 혐오는 사회 전반에 있는 얘기고 하다 보니 물갈이를 하는 당이 좀 더 좋은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두 당이 굉장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상반된 형태의 공천을 했거든요. 한쪽은 완전히 물갈이, 한쪽은 그냥 정말로 그대로 현실적인 공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제 민심이 갈지는 사실 그쪽이 물갈이가 좀 더 유리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근데 물갈이는 했는데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정말 새로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유승민의 새로운 보수당 출신, 박형준 위원장의 통추위 출신, 이현주 의원의 전진 4.0 출신 이런 이제 통합파들이 다 그 자리를 채운 거죠.
이분들은 뭐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갈이를 했으면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들을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뭐 후유증은 덜하지만 새로움이 전혀 없는 이런 상반된 공천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어느 쪽이 잘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기는 힘든 상태인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 정서에는 통합당이 좀 더 가깝고 지지층 결집에는 민주당이 효과적인 공천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의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당선 가능성 높은 인재들에게 공천을 다 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역구를 많이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신인의 도전이 없다는 것,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총선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물결이 좀 안 보인다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결과는 결국은 이제 중도층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양당 모두 지금 뭐 지역구 공천은 사실상 거의 끝난 상태고 이변이 없는 한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 끝이 날 겁니다. 근데 비례대표 공천은 양당 모두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의 경우 비례정당에 따로 있고 민주당도 곧 비례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틀과는 조금 다른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비례가 이제 비례대표 공천의 윤곽이 나오면 이제 그 공천에 대한 평가도 좀 더 나올 수 전문가들의 평가도 더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평가도 그때쯤 되면은 이런 흐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양당 모두 비례대표를 공천할 때는 정말 좀 감동이나 희망이 있는 공천을 하지 않으면 민심을 얻기 힘듭니다. 양당이 그런 공천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마지막까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